안녕하십니까? 치기공학과 20학번 정가라입니다. 오늘은 레진 전입 및 온성 과정 영상을 보며 그 과정과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레진 전입 및 온성 과정입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은 여기 매몰이 끝나서 클램프로 압박해둔 플라스크가 준비되었습니다. 경화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클램프를 풀어서 함을 꺼내줘야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손잡이를 끼우고 육각 렌치를 왼쪽으로 돌려 프레스를 약화시켜준 뒤 함을 꺼내줍니다. 함을 프레스로 압박해준 이유는 뭐였죠? 석고 익스펜션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제 경화가 끝났으니까 분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할 과정은 무엇일까요? 이제 상함과 하함을 분리하여 나비치상의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하는 과정인 왁스 제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함에 열 전달을 하며 분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함에 열 전달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을 정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함 내부의 왁스인 그 고체 상태, 단단한 상태의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해 열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네, 열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제 60도 또는 70도의 온수에 5에서 10분간 담가 두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는 온수에 담가두지 않아도 열을 이용해 연화할 수 있는 스팀기가 있기 때문에 실습 중에는 이 스팀기를 사용하여 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팀 클리너 가운데 플라스크를 놓고 방금 전처럼 이제 스위치를 켜면은 스팀기의 그 열이 왁스를 연화시켜 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연화 시간인데요. 왁스의 최적에 따라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약 7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오래 열을 가할 경우에는 왁스가 녹을 수 있기에 액체로의 변화가 아닌 연화해야 한다는 점이 왁스 제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녹지도 않고 고체여도 연화되지 않아도 안 됩니다. 네, 스팀기에 이제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튼을 눌러 스팀기를 켜줍니다. 불이 들어온 것을 보셨죠? 잘 보시면은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여 스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팀기에서 7분 정도 연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녹지도 않고 연화되지 않지도 않는 그 상태. 7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함을 가져와야겠죠? 함을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이제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함을 다뤄야 합니다. 50에서 60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함을 다룹니다. 스팀기를 꺼주는 것 당연하겠죠? 이제 함을 가져왔습니다. 함의 전방과 후방에 있는 이게 전방에 있는 홈입니다. 이 홈에 스파츌라를 놓고 가볍게 들어올려 함을 분리해 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매몰 중에 언더컷을 미리 블록아웃 하였다 하여도 석고와의 결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절에 대비하여 조심히 함을 분리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후방의 함을 먼저 이렇게 분리하여 함이 들어올려졌다는 것은 언더컷이 없다는 거겠죠? 이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전방 또한 후방과 마찬가지로 함을 조금씩 분리해 언더컷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은
함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네,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네, 물 상태도 고체 상태도 아닌 연화된 그 상태의 왁스가 보이죠? 네, 이제 이 왁스를 들어올려 제거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인공치아와 석고와 네, 나머지 의치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3차 매몰 시에 경석고를 사용해 매몰을 진행하였었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보여집니다. 네, 인공치아의 절단면 그리고 교환면이 견고한 경석고와 만나 인공치아의 위치 이동을 네, 잡아줄 수 있는데요. 경석고를 넣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레진을 전입하고 과압할 때 저 인공치아가 만약에 경석고가 아니었다면 플라스타를 부술 수도 있었겠죠. 이 인공치아를 압력지에 정확하게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라스터보다 강도가 높은 경석고이기 때문에 3차 매몰 시에 경석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압력을 형성해주면 인공치아는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압력을 받게 될 때 이를 가장 잘 지탱해 줄 수 있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석구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건 왁스를 전체적으로 제거해 줬어도 저 내부에 있는 왁스, 즉 잔존에 있는 왁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고 이제 스팀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압의 스팀기를 사용해 잔존한 왁스를 깔끔히 녹여서 없애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공치아가 압력에 의해 날아가지 않도록 네,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에 묻은 왁스를 전체적으로 다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왁스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후 레진 전입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복원할 수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확한 총이치를 제작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왁스를 다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네, 고압의 스팀기를 사용하여 왁스를 구석구석 다 없애줍니다. 정확한 총이치를 만들기 위해서 나비치를 제작해 이제 교합 상태를 다 체크해 줬어도 이 과정에서 왁스를 조금이라도 남겨놓는다면 네, 정중선, 국악선, 상순선, 하순선을 파악한 이유가 없어지겠죠. 정확하게 환자에게 맞춘 그 맞춤형 총이치를 시작하기 위해선 모든 부분에 있는 왁스를 다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압의 스팀으로 안주하지 말고 마지막 과정에선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 천천히 남아있는 왁스를 다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완벽히 다 제거하였다면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수 있도록 함을 잠시 상온에서 식혀줘야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뜨거운 상태에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식은 상태도 아닌 손으로 만졌을 때 웜, 따뜻한 상태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합니다. 함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겠죠.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할 정도로 뜨거운 상태인데 손으로 만져도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까지 함을 식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은 상함과 하함을 이제 꺼내서 뜨거운 물에 잠시 연화시킨 다음 함을 분리, 그리고 연화된 왁스를 제거하였고
그 치아 사이사이에 남은 그 왁스들을, 또 묻은 왁스를, 잔존에 있는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스팀기와 고온의 물을 활용하여 제거해 주었죠.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기 위해 함을 식혀줘야 합니다. 네, 함이 이제 식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조금 전까지 장갑을 끼고 함을 만졌었는데 지금은 장갑을 안 끼고 만질 정도로 함이 식었다는, 네,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아 사이사이까지 또 구석구석 도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 레진 전입 후에 석고가 붙어서, 네, 분리하기 어려워집니다. 네, 인공치아 사이사이까지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아에는 절대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면 안 됩니다. 레진이 치아와는 접합해야 하기 때문에 치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네, 저 분홍색 액체가 이제 레진 분리제입니다. 석고 분리제랑 잘 구분해서 도포를 해야겠죠? 네, 이제 도포해줍니다. 네, 일정하게 올려놓고 붓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또 모든 부분에 도포합니다. 이렇게 모형에는 쉽게 도포가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도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붓을 활용하여 쉽게 도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네, 아시다시피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제 치아가 있는 상암에 도포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아에는 도포하지 않으면서도 치아 사이사이 중요한 부분에는, 구석진 부분에는 꼼꼼하게 도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큰 붓이 아니라 이제 작은 붓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치아에는 도포하지 않고 치아 사이사이엔 구석구석 촘촘하게 도포하는 것이 총이치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꼼꼼하게 이제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포가 끝났습니다. 네, 도포가 끝났으면 이제, 네, 저렇게 레진을 전입할 준비가 끝났다는 거겠죠? 네, 이제 어, 레진을 전입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진의 파우더와 리퀴드를 혼합해야 하는데요. 네, 단량체 그리고 이제 다량체의 레진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야 합니다. 네, 이건 제조 회사마다 다 다른데요. 네, 먼저 보시다시피 이제 분홍색의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 파우더는 인종에 따라 다르게 또 적절하게 파우더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파우더에 리퀴드를 넣어 혼합합니다. 네, 이제 리퀴드를 넣고 있습니다. 스포이드로 일정 비율 짜내서, 네, 석고 혼합하던 것처럼 이제 부어 일정한 비율로 혼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진을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혼합을 하면은 이제 중합이 점차 되어지는데요. 네, 이 중합 과정은 총 4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모래상, 두 번째 섬유상, 세 번째 병상, 네 번째 고무상,
이렇게 4단계로 중합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 과연 4가지 과정 중에서 레진의 성형과 전입의 효과적인 상태는 어느 단계일까요? 네, 바로 병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였죠? 4단계, 고무상까지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네, 레진 전입 및 성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또한 병상이 아닌 그 이전, 모래상, 섬유상, 그 나머지 상태에서 주입 시에는 모형의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병상의 단계에 맞춰 이제 레진을 성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레진은 장화종합 레진처럼 바로 중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다이렉트, 열을 통해서 서서히 중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합 시에 리퀴드의 증발을 막기 위해 셀로판지를 놓아 막아주어 병상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셀로판지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서 리퀴드가 나갈, 증발할 그 공간 자체를 통제합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야겠죠? 네, 지금의 상태는 어떤 단계일까요? 잘 보시면 점착성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점착성이 있는 상태로 보아 이 단계는 아직 2단계, 섬유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할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병상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대기해 줍니다. 이게 잘 기다리는 것 또한 치과 기공사가 지녀야 할 소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셀로판지를 놓고 조금 더 기다려줍니다. 이제 병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착성이 있는 것이 아닌 조작이 가능한 그 상태. 그럼 이제 전입을 해야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만져주는 이유는,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는 내부의 기포를 빼내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의 기포를 빼내주는 것 또한 레진 전입 이전에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포가 있다면은 총이치 시작이 완전해지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기포를 빼내고 조작을 하였다면은 하멜 레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오버패킹이라는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오버패킹, 즉 레진을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넣어서 가압하여 여분의 레진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보시는 것처럼 상암과 하암 사이에 차단막 역할을 할 셀로판지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암과 하암을 닫은 뒤 보시는 프레스에 놓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한 다음 게이지를 보면은 이제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압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프레스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잘 잠가주고 보시면은 이제 압력 시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점점 오르고 있죠. 슬로판지가 우그러지는 것을 보아 압력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버패킹하여 과잉된 레진이 빠져나오는 것을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1000 정도의 압력을 가해 주었는데요. 1000 정도까지 압력을 가해 줬다면은 이제 함을 분리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제거하지 않는다면 교합 고경이 높아질 수도 있기에 레진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전에 말한 바 있는데요. 메탈 투 메탈 컨택을 잘 이뤄내기 위해 레진을 꼼꼼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고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가압성형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컴프레시브 몰딩 플라스크 주변에 있는 레진을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럼 셀로판지를 한 번 더 떼서 이제 2차 압력을 가합니다. 이때는 1차보다 더 강한 힘으로 시압을 높여 가압을 해야 합니다. 1차에서 1000 정도를 하였다면 2차에서 1500 정도로 높여서 가압을 하는 것이 좋겠죠. 1차에서 레진을 제거하였어도 시압을 높였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레진이 추가로 더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00까지 이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레진이 추가로 빠져나오고 있죠. 네, 가압이 끝났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함을 분리해서 남은 레진을 완전하게 또 다시 제거합니다. 점차 총이치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교합 고경이 높아지지 않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일어날 수 있게 컴프레시브 몰딩 플라스크 레진을 다 제거해주고 이제 3차 시압을 해야 합니다. 3차 시압 때는 셀로판지를 빼고 진행을 합니다. 이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일어나야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이제 2차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2차에서 1500의 시압을 가했으니까 3차에서 2000 정도가 적당하겠죠? 네, 게이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00까지의 시압이 도달했습니다. 네, 이제 전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다음 과정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레진을 단단한 수지로 변하게 하기 위해 끓는 물 속 중압 온성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함 자체만을 이제 끓는 물 속에 넣을 경우엔 익스펜션, 즉 확장을 통한 이제 기포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클램프에 결합해 이전에 석고가 익스펜션 하는 걸 방지해 주었었죠. 네, 그것처럼 이 클램프에 결합해 익스펜션을 방지하고 깨끗한 또 정확한 레진상을 체득합니다. 네, 다시 이제 육각 렌치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함을 압박하고 이 다음 이제 온성을 진행해야겠죠. 온성 과정을. 네, 왜 압박한다 했죠? 석고 익스펜션이 아니라 이번엔 레진의 익스펜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렇게 압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이제 큐링 릴리트 수조라고 하는데요. 저 수조 속에 넣어 온성합니다. 저 수조 속엔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요. 그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회사의 매뉴얼대로 보시는 것처럼 온도와 이제 시간을 맞춰 절 레진을 끓여 보일링해서 단단한 수시로 바꿉니다. 대체로 95도의 뜨거운 물에 약 35에서 40분 동안 중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틀어 중압 온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 온도와 시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을 그저 수조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익스펜션을 방지하기 위해 클램프에 압박하여
네, 수조 속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중합 원성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끓고 있는데요. 지금 레진이 안에서 변화하고 있겠죠? 네, 레진이 수시로, 단단한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연 90도, 95도의 뜨거운 물에 한 40분 동안 계속 중압을 진행하였다면은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을 식혀야겠죠? 네, 그럼 함을 식히는 것 또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함을 바로 식힐 경우에는 네, 최적의 변화가 발생하여 네, 이제 기포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레진의 최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함을 천천히 식혀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함께 계속 보시죠. 네, 함을 이제 물과 함께 식혀줘야 하는데요. 네, 레진의 최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네, 물이 식는 거와 동일하게 물 속에서 레진을 물과 함께 식혀줍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실온의 상태에서 그저 네, 공기 중에 이제 저 클램프를 식혀주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네, 이제 기계를 끄고 네, 물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인데 저 뜨거운 상태와 함께 이제 함을 식혀줍니다. 네, 계속 냉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적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온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실온에서 냉각을 이렇게 유도한 다음에 네, 냉각이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할 정도까지 네, 유도가 되어졌다면은 이제 다음은 네, 레진의 최적 변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에 두어 냉각합니다. 이로써 레진 온성 과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왁스 제거부터 레진 전입, 또 레진 온성 과정까지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왁스의 제거, 레진 전입, 그리고 레진 온성 과정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영상 어떠셨나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전 정말 총이치를 만드는 이 과정이 끝까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야 네, 더 정확한 환자를 위한 총이치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를 위한 총이치를 만들고자 다짐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